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도형심리 질문들 몇 가지 중에 네 가지, 대표적인 네 가지 질문을 먼저 설명해 좀 드린다고 했었던 게 있었었는데요. 그 네 가지를 퀵하게 오늘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사항들, 또 하다 보면은 분명히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 내용들을 보고 우선순위로 먼저 알려드릴 수 있는 것들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주제가 보면은 6가지 또는 12가지 도의 형태는 어디에 적용이 되는가라는 부분이 있었었어요. 예시로 이러한 도형을 한번 볼게요. 자, 이 도형에서 6가지, 12가지 도형? 도형.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분명히 저희 쪽에서 배웠던 분들이 있을 거고 다른 데서 배웠던 분들이 있겠지만 그분들도 분명히 배웠던 내용들 중에 뭐 컴플렉스냐, 욕구불만이냐, 아니면 뭐 천재형이냐, 뭐 보수적인 도형이냐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배웠을 거예요. 그 도형들이 어디에 어떤 걸 보고 그 도형을 따지는 것인지를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다시피 도형을 보게 되면 네모, 동그라미, 세모, S를 다 그렸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6가지나 12가지 도형은 다른 도형, 이 전체 모형이 다 포함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처음에 저희가 3번 그린 도형이 있을 거예요. 그쵸?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네모가 3번 그린 도형입니다. 네. 이 네모를 3번 그린 이 도형을 가지고 여기서 6가지냐 또 12가지 가지고 따지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만약에 6가지, 12가지 따져본다면 무엇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다양한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3가지 도형을 봤을 때, 3번 그린 도형을 봤을 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다 찾아봐라 라고 말씀을 드린 게 있었었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한번 다 찾아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본인이 받았던 도형이 있다면 그 도형들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도형들이 작은 네모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샘플을 본다면 이런 도형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도형은 보면은 이 조그만 네모 안에, 그쵸? 이 조그만 네모 안에 모든 도형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경우 여기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느냐. 크게 첫 번째, 이 부분을 9개 영역으로 나눕니다. 9개 영역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우리가 전체 도형을 봤을 때 여기 신식, 냉장, 냉동 또 신식, 냉장, 냉동 그런 게 있었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자리는 자,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크게 4등분을 본다면 조혜리의 창의 영역인 거죠. 이게 그럼 조혜리 창의 영역이 있는 이 삼각형 같은 경우는 조혜리 창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고 이 S도 마찬가지 조혜리 창으로 이 영역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것처럼 마찬가지 이 도형들이 봤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도형들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도형을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도형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해석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 전체 도형의 9가지 영역을 해석을 하겠죠. 그쵸? 위치로 해석을 하든지 뭐 어떤 거는 무엇을 간에 이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해석을 하려면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9등분으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 안이 조그만 네모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마찬가지 이 옆에 도형도 보게 되면 밖에 있는 건 동일히 똑같을 테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9등분으로 나눠서 이게 제 마우스로 그러다 보니까 좀 간격이 안 맞는데 예, 대체로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9가지 영역이 각각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이거 좀 제가 간격지 옆으로 밀었는데 아마 제대로 따지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면 삼각형과 네모는 또 이 조그만 네모에 걸쳐 있어요. 양향이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 이 자리는 9가지 영역자리에서 노력하는 자리, 이 동그라미 노력하는 자리에 있는 거죠. 똑같이 세모, 동그라미, 세모, 네모 다 안에 있다 하더라도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 도형 안에 도형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요? 라는 부분이 있어요. 예시로 어떤 도형이 있냐면 이런 도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도형 안에 도형이라 하면은 이 삼각형 안에 동그라미가 있고 네모 안에 S가 있죠. 자, 삼각형 안에 동그라미가 있고 네모 안에 S가 있어요. 자, 이런 도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혹시 복합 도형이라고 아시나요? 네, 복합 도형이라고 하거나 또는 복합 기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12가지 기질, 또 12가지 도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배우신 분들은 여기에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분석들 전체를 할 때 이거를 또 분석할 때 어떻게 분석하냐? 우리가 복합 도형을 보기에는 삼각형 플러스 동그라미의 성향의 특징이 있어요. 네, 이 도형은 밖에 있는 거를 1차 앞에 있는 걸로 보고 이 안에 있는 걸 뒤에 있는 걸로 보셔가지고 삼각형 플러스 동그라미에 가지고 있는 이 복합 도형 또는 복합 기질을 얘기하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네모 안에 S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해석을 할 때 복합 도형이나 복합 기질을 가지고 분석을 할 때는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네모 플러스 S의 기질을 갖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형화의 도형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복합 도형이나 복합 기질을 가지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외에 뭐 도형 위에 도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동그라미 S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복합 도형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데 밑에 거부터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플러스 S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이죠. 조인트 포인트로 보는 건 무엇을 말하나요? 라고 있는데, 자, 조인트 포인트는 말 그대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도형을 그렸을 때 이 도형들 중에 유난히 무엇이 하나가 작거나 또 유난히 무엇이 하나 크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도형이 작거나 전체적으로 도형이 크거나 라고 할 때 보는 게 사실 조인트 포인트입니다. 그렇지만 꼭 그렇게 아니더라도 도형을 받아봤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찾는 방법도 하나의 조인트 포인트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무엇이 눈에 제일 많이 띌까라고 봤을 때 딱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작거나 뭐 그런 특징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 화면처럼 눈에 큰 도형들이 있거나 눈에 좀 작은 도형들이 있거나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런 게 이제 조인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도형에서 조인트 포인트를 본다면 전체적인 도형들을 봤을 때 이 네모가 유난히 커요. 그런데 네모가 또 직사각형이에요. 아, 무언가 노력하는데 힘들고 있구나. 라는 것을 먼저 캐치를 할 수가 있겠죠. 이 두 번째 도형 같은 경우도 보게 된다면 동그라미 자체가 커요. 그쵸? 이 동그라미 자체가 컸을 때 이 동그라미 몰입형이긴 하지만 아, 어떤 형태가 있구나 라는 거를 먼저 캐치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그 네 가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음,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배웠던 것들 중에
아 이거 어디서 뭐 어디 적용하는구나라는 거를 좀 빨리 알고 그것을 제대로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좀 빠르게 어차피 되게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빠르게 왜냐면 영상이 너무 길면 또 안 보기 때문에 좀 짧게 빠르게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외에 더 궁금한 게 있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밑에 연락처나 또 카카오 아이디가 있죠. 거기를 연락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거나 아니면 답변을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또 취합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또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쪽에서 제가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자격과정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자격과정 같은 경우도 이제 2 급, 1급 뭐 전문가 형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2 급, 1급 또 통합과정을 같이 진행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시면 다른 데도 분명 교육하는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저희들도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형심리 전문가로 이제 자격증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2 급을 수업을 하거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또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금액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형심사 2급 같은 경우는 한 10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요. 한 25만 원. 근데 10시간도 사실 부족해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어 필요한 부분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한 10시간 정도 될 것 같고 1급은 한 24시간 정도 진행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합으로 해서 진행할 때도 한 30시간, 최소 30시간이라는 얘기예요. 2급, 1급도 마찬 최소 10시간, 최소 24시간 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 같은 경우는 이제 32시간 정도 진행하고 그 외에 도형심리 분석이라고 해서 한 3시간 정도씩 해서 진행하는 것들도 있어요. 이런 데도 많이 참여하게 되면 실제 분석하는 시간을 갖는 거니까 가끔씩 이제 제가 일정 올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일정들을 보시고 요청해 보시면 그때 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이 받았던 도형들을 함께 나누고 같이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뭐 온라인,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그렇게 진행하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궁금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네. 그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